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겠냐마는 이번엔 강한 역풍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검사 4명 중 3명이 이재명 관련 수사에 참여한 인사들이라는 것이고 아직 그 사건들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놓고 방탄했다 이런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검찰 반응과 함께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입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문란 수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국기문란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을까요? 어제 알려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그간 없었다는 게 조선일보의 지적이었고, 재런 민주당의 행태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재로한 민주당의 돈 없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법적 수사에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검사 탄핵에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습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당시 이동관 사태를 기억하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본질적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노골적인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통위가 8, 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 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 제어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 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개혁이라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검사 탄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 거의 막가파 수준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그리고 어미준 부천지청장입니다. 그런데 어미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의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 검사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국기문란 수준이라는 것이고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친명정청래가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적법성, 적절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탄핵안의 국회 통과는 100%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TF 소속 민영배 의원은 검사 탄핵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협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의 사전 허가도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재판에 안 나간 것인데요. 이 또한 해괴한 일로 보통의 국민이라면 당장 강제 구인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기나 한 것인지 이런 의구심마저 들 정도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사법체계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로 정작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재벌 총수이든 그 누가 됐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법 앞에 평등이고 공정과 상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재명과 그를 방탄하는 민주당은 누군가의 지적처럼 사실상 지들이 수사도 하고 재판관도 되겠다고 합니다. 수사와 판결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하는 게 아니지요. 제게 삼권 분립에 대한 붕괴가 아니고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의 반발도 한층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단에 기자회견을 요청했고 불과 1시간 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이 총장은 저를 탄핵하시라라고 공개 반발한 바 있지만 당시 퇴근길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층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는 이 총장 옆에 대검 간부들이 함께 도열했는데 이는 검찰 조직이 국회의 검사 탄핵안 제출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하자 점심을 거르고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평소 점잖고 정제된 이 총장의 화법을 고려한다면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총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죠. 이 총장이 대검 간부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팔을 걷고 기자회견에 나선 데는 민주당의 탄핵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원석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사건을 비롯한 현 야권에 대한 수사를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전현직 영부인 사례가 꼽히고 있죠.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김정숙의 인도 타지 말 외유 의혹이 선명히 비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총장은 이례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장검사에게 수시간 동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요. 검찰총장이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살펴보는 반면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재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당시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로 김만배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드나든 정황이 전해지기도 해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던 인물이지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총장이 유 판사가 담당 법관인 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기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22대 국회 때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이게 과연 청당인지 아니면 조폭 집단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모렴치가 최근 몇 년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만 가는데 당분간 선거가 없다고는 해도 이런 것들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